넥스트로컬은 저희 꿈의 연속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그런 멋진 프로젝트를 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 네트워크를 만나볼 수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로컬 상생이라는 소셜 미션을 함께 안고 갈 수 있는 사업이니까 초기 창업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될 것 같고, 사업의 선정이 되건 안 되건 다른 좋은 기회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고, 제가 돌아간다면 저도 참가자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원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도 저의 개인적인 그런 목표였고요. 그래서 넥스트 로컬이 그냥 지원 사업 이런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가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저는 그런 목표가 좀 있는 사업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넥스트 로컬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문경에 와서 창업을 하고 경차원했으면 하고 바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넥스트 로컬 사업에 문경시가 참여함으로써 저희 청년들이 문경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누구에게나 문경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저희는 만족한 것 같습니다. 또 그 지역에 뭔가 대표성이 있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네트워킹하거나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팀들도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도와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서울시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넥스트로컬 4기 성과 공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사는 DDP 화상 스튜디오 서울 온에서 진행이 되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오늘의 성과 공유회 진행을 맡은 넥스트로컬 4기 문경지역 참여팀 로브콜 대표 오태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2022년 넥스트로컬 4기 과정을 통해서 경북 문경의 오미자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무설탕 오미자 액상 스틱 브랜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8개월간의 로컬의 자원을 조사를 하고 로컬의 이해관계자분들을 만나 뵈면서 넥스트로컬 4기 창업팀이자 어떤 대표로서 오늘 이 성과 공유의 사회자로서 이렇게 설 수 있어 굉장히 영광스럽고 정말 좀 떨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진심을 다해서 이번 성과 공유에 더욱더 세심하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2022년 넥스트로컬 사업 성과와 넥스트로컬을 통해 지역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발견한 서울 청년 창업가들의 활동 스토리를 공유하고 들어보는 자리입니다. 서울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이 넥스트로컬이라는 사업에서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으며 또 어떤 미래를 실현할 것인지, 또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 행사의 일정을 정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사의 시작으로 서울시 대외협력과 과장님의 지난 8개월간의 넥스트로컬 사업의 성과와 경과를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이후에 주제별로 창업팀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정말 훌륭한 팀들의 발표가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발표 시간이 조금은 길어질 수도 있는 점 먼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10분간의 휴식 시간이 있는 뒤에 바로 우리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가들의 어떤 토크 콘서트 속에서 지역 창업가들이 어떻게 어떤 상생을 협력을 이루어왔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본 행사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넥스트로컬 사업을 총괄하고 계시는 대외협력과 배덕환 과장님께서
지난 8개월간의 우리 넥스트로컬 4기의 사업의 경과와 성과를 들려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시 대협력과장 배덕환입니다. 지난해에도 이 자리에서 3기 넥스토컬 팀의 성과 공유회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더운 여름 2달간의 지역 자원 조사를 시작으로 8개월간의 긴 과정을 지나 넥스토컬 4기 성과 공유회를 진행한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간 열심히 달려오신 창업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서울 청년의 이야기 넥스토컬 4기에 지나온 과정과 성과를 보시겠습니다. 넥스토컬은 서울 청년의 신선한 관점과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서울이 아닌 지역의 사람, 자원, 기술을 만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역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넓히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 청년 지역과 함께 창업하다라는 주제로 시작하였습니다. 넥스토컬의 정식 명칭은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새로운 창업 모델을 발굴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넥스토컬 4기팀은 강원 강릉을 비롯해 충남 서천 그리고 전남의 땅끝마을 해남까지 20개 지역과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넥스토컬은 각 단계별 교육과정의 목표에 따라 맞춤 지원과 혜택을 함께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역자원조사, 사업화 지원, 후속 지원까지 3단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지원은 각 단계별 정해진 기간과 예산에 따라 사업을 규모 있게 운영하고 그에 따른 창업 컨설팅과 코칭을 통해 비즈니스 측면과 지역 효과 측면에 대한 성과를 재점검하여 지속화할 수 있었습니다. 100팀에서 40팀 그리고 20팀에 이르기까지 우수팀 선발하는 과정이 있기에 그 완성도 또한 정교해지고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넥스트로컬의 주요 특징은 다른 창업 지원 사업에서 거의 없는 지역 자원조사 단계가 있다는 점, 서울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모두 행정의 지원과 관심이 있다는 점, 또한 민간에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지역의 안내자인 현지 파트너분들의 전폭적인 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1단계 지역자원조사 단계에 더 집중적으로 진행하게 되어 지역을 넓게 깊게 둘러볼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제공합니다. 본 사업에는 서울과 지역의 다양한 협력자와 조력자가 함께합니다. 서울시와 협력한 지방자치단체가 서울 청년의 지역에서의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합니다. 지자체가 추천한 지역의 마당발 현지 파트너가 지역 안내자 역할을 하고 전담 코치가 배정되어 창업 아이템 성숙 과정을 지원하며 분야별 선배 멘토의 컨설팅 등 다양한 분들의 참여로 사업이 운영됩니다. 넥스토컬 4기의 단계별 참여팀 현황입니다. 최초 241팀 441명이라는 많은 지원자 중에서 치열한 과정을 거쳐 후속 지원까지 최종 총 21개 팀이 선발되었습니다. 분야는 식품, 상품을 필두로 문화, 관광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디어가 돋보였습니다. 그럼 사진을 보시면서 넥스토컬 4기의 단계별 과정을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먼저 서울 청년과 지자체 관계자, 지역 파트너가 만나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지역별로 모여 지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지역 자원 조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본 사업의 핵심은 바로 지역 자원 조사에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부터 충청남도 서천 그리고 전라남도 해남에서 경상남도 거제까지 20개 지역에서 청년들이 발품을 팔아 지역 현장 곳곳을 누비며 나와 지역의 답을 함께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역 자원조사가 끝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코칭과 창업 교육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1:1 전담 코칭 및 정기적 창업 교육으로 창업팀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도왔습니다. 각 지역과 분야의 전문가가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팀은 더 많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팀들 앞에 놓여진 길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당초 계획했던 것을 버리고 바꾸고 다시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멈추지 않았고 사업을 더 구체화하려고 했었습니다. 선배 넥스트로컬 졸업생분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다양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청년팀 간의 협업 프로젝트를 진화했습니다. 전통주를 연구하는 팀들에게는 다양한 전통주를 접해볼 수 있는 시음회 등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상품 제작에 도움을 주는 시너지 효과를 보았습니다.
넥스트로컬 4기의 성과를 요약해 보면 사업화를 시작한 42팀이 상품 66종을 새롭게 개발하였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15회, 6개월간 시제품 판매 등 총 3억 600만 원의 가량의 매출 실적도 이뤄냈습니다. 이것은 2,592회의 지역 방문, 93회의 지역과의 업무 협약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넥스트로컬은 지역에 대한 이해와 원활한 네트워킹을 필요로 합니다. 해결자로서의 서울 청년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하는 조력자이자 협력자로서 청년들이 활동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와 가치를 서울과 지역이 공유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 청년이 지역과 함께 꿈의 날개를 펼쳐 비상하도록 지속적으로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덕헌 과장님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 42팀의 귀한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지역 방문이 한 2,500회가 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좀 많은 일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문경이라는 지역을 거의 1,700km 이렇게 넘게끔 오고 가면서 지난 8개월 동안 어떤 좀 순간 성과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떠올리게 되는 그런 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창업팀들이 정말 8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의미 있고 다양한 성과들을 만들어 간다는 게 정말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에 저도 다시 한번 좀 놀라게 됐고 이를 가능하게 한 이 넥스트로컬이라고 하는 과정 정말 또 중요하고 정말 꼭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넥스트로컬 4기의 서울 청년 창업가들은 지역과 함께 살아가고 성장하며 지역과 서로 상생, 협력하는 정말 다양한 모습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창출하고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넥스트로컬 4기에 활동하고 있는 이 창업가분들의 스토리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 주제별 창업팀의 사례는 총 3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이 로컬, 지역 활용형으로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상품 기획으로 지역을 새롭게 브랜딩한 사례. 두 번째 주제는 인 로컬로 지역 기반형, 특히 지역 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활동 공간을 구성하여 지역 연계형을 지속화하는 사례. 자, 세 번째 주제는 위드 로컬, 지역 해결형으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례입니다. 총 주제별로 2팀씩 총 6팀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어나더 베이글과 피오니 앤 스와니 팀이 해주시겠습니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함으로써 이 지역을 새롭게 브랜딩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동해바다의 간수를 이용하여 정통 베이글의 강릉의 맛을 듬뿍 담은 영양 만점 초당두부 베이글을 개발한 어나더 베이글의 송복동 대표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재료로 건강한 빵을 만드는 어나더 베이글 대표 손복동입니다. 먼저 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8년 동안 다양한 사업 운영 경험을 갖고 있는 저와 10년 이상의 제과제빵 분야 전문가인 김선중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작은 마카롱 디저트 카페를 시작으로 2020년 그리고 21년 매달 100명 이상의 수강생이 방문하는 베이킹 공방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해 2022년 함께하는 성장을 목표로 저희 팀은 넥스트로컬 4기에 지원하여 우리 가족이 매일 먹는 빵을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원료부터 생산 제조 공정 하나하나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인구의 약 75%는 유제품 섭취 시 소화 흡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증상인 유당불내증을 겪고 있습니다. 어나더 베이글은 질긴 빵을 싫어하는 한국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엄선된 재료부터 시작됩니다. 완전 단백질인 콩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이유 역시 소화율을 높이고 영양가 높은 제품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에서 제조하는 특산품인
초당두부를 핵심 원료로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구수한 콩과 동해바다의 깊은 맛이 더해진 순백의 맛 초당두부는 화학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응고제를 사용하지 않고 마그네슘이 칼슘이 풍부한 강릉의 천연 바닷물을 응고제로 이용해 만들기 때문에 그 영양과 부드러운 맛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매장에서 시작하였고 별다른 마케팅 없이 입소문만으로 신규 방문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초당두부 베이글을 맛본 사람들은 담백하며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어 부담 없이 즐겨 먹을 수 있는 맛이 난다고 평가합니다. 어나더 베이글은 현대백화점 행사에 참여하였고 온라인 텀블벅 펀딩을 통해 741%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완성품을 얻기까지 10개월 동안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넥스트 로컬 참여 기간 동안 50회 이상 강릉을 방문하였으며 100명 이상의 현지인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약 150회 이상의 레시피 테스트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가지의 메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브랜드 신념은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합니다. 뛰어난 맛이 브랜딩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잊혀지기 쉬우며 대체되기 쉽지만 감성은 오래 남습니다. 저희 팀은 제품에 새로운 경험이라는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 2023년 올해 강릉으로 사업장 및 주거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나더 베이글은 지역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제품을 만들고 B2C 시장을 시작으로 B2B 유통 채널로의 시장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팀은 강릉 지자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연간 7천억 관광 소비 매출이 발생되며 약 3,500만 명의 방문객이 바로 저희 비즈니스의 1차 핵심 타깃입니다. 초당두부 베이글은 앞으로 베이커리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통 베이글의 본가 뉴욕에서 저희 팀의 초당두부 베이글이 만들어지는 그날을 꿈꿉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나더 베이글의 손복동 대표님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또 강원도 출신이신 이 대표님의 손에서 탄생한 초당두부의 베이글로의 변신. 이 어나더 베이글의 이야기에서 이제 강릉을 대표하는 로컬 기업으로 지역과 함께 잘 성장해 나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와중에도 현장에 되게 많은 분들이 좀 와 계시는데요. 이 박수는 눈치 게임이 아니니까요. 그냥 적극적으로 치시고 싶을 때 열렬하게 보내주시면 정말 앞에 창업가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나더 베이글이 이 강릉의 초당두부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았던 것처럼 이 강진의 향을 모티브로 강진을 담은 청자 베스밤을 만들어내는 피오니 앤 스와니 김민지 대표님이 이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피오니 스와니 대표 김민지입니다. 피오니는 영어로 작약이라는 의미이고요. 스와니는 몸을 가꾸다라는 뜻의 프랑스어입니다. 저희는 지역의 문화와 향을 담아 몸과 마음을 가꾸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피오니에 대한 소개,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피오니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원 소개입니다. 저희는 3명의 여성으로 만들어진 여성 기업이고요. 저희 3명뿐만 아니라 강진도시재생센터, 각종 협력 사업 등 많은 분들이 저희를 현재 도와주고 계십니다. 각각 3명이 다른 역량을 가지고 있고 저 대표 김민지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하우스를 10년간 운영을 하여 외국인 대상으로 뭔가 특색 있는 한국만의 제품을 만들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희망을 넥스트 로컬을 통해서 풀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강진에 가기 전에 가졌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진이라 생각을 했을 때 강진에 가서 뭘 살지? 강진에 가면 뭘 해야 되는지 바로 떠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기 전에 강진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아마 오늘 이 발표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강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강진에서 1,500시간 이상을 보내며 제품 개발에 몰두하였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강진에 갔을 때는 강진에서 유명한 화해를 활용하여
향 제품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는데요. 막상 강진에 가보니 꽃 자원만을 활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려는 니즈가 많지 않다는 것을 현장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사실 넥스트로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기 전에는 지역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제품의 피벗을 거쳤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저희는 이러한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 작약이라는 모티브만 가져간 것과 달라진 점은 강진의 유명한 문화인 청자, 그리고 강진의 향인 작약향, 그리고 강진에 생산되는 농산물의 유효 성분까지 담아 이러한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베스밤 제품 하나에 그치지 않고 2가지 제품으로 출시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강진의 자원과 그리고 강진의 모양을 담은 청자 베스밤이고요. 2번째 제품은 그 안에 강진에서 실제로 생산된 3cm의 미니어처 청자가 들어있는 재미있는 콜렉터블 베스밤입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부분이 뭐하러 베스밤 안에 이런 걸 넣었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예로부터 청자는 바닷속에 있는 보물섬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다 밑에서 청자를 건져 올리는 경험을 고객 경험으로 가져오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cm의 미니어처 청자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고 이 청자는 저희 피오니앤 수아니에만 공급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통해서 고객들이 강진의 청자를 조금 더 편하게 일상생활에 재미있게 만나실 수 있도록 기획을 하였습니다. 저희의 성과입니다. 얼마 전 크라우드 펀딩을 700% 정도의 달성으로 마쳤고 이 중에서도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미니어처 청자가 들어있는 베스밤의 경우 하루 만에 완판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이 점에 착안하여 앞으로도 미니어처 청자가 들어있는 베스밤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자기 미니어처가 들어있는 제품들을 출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강진의 지역 문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 확장성을 가지고 다른 지역의 문화가 담겨있는 베스밤 또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넣지 않았지만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에 입점을 신청 중입니다. 오프라인 성과입니다. 강진 내에 있는 오프라인 매대에 입점을 하였고 실제로 매출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2번째로는 저희 주 타겟인 관광객과 MZ세대들이 보실 수 있는 곳에 전시를 여러 번 진행을 하였고요. 또 청자축제와 강진 병영선 축제 등 활발하게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곳에는 모두 다 참여하면서 저희 제품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성과 공유회라고 하셔서 조금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독자적인 청자 베스밤 몰드를 개발을 하였는데요. 이 청자 베스밤 몰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디자인 특허를 가지고 국내 최초로 개발한 제품입니다. 2번째로 미니어처 청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에게만 독점적으로 납품되는 강진산 명품 미니 청자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오늘 자세히 시간상 말씀을 드리지 어렵겠지만 9곳 이상의 협력사와 굉장히 협조적인 관계로 MOU를 맺어서 저희 혼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협조를 얻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특히 로컬에 있는 분들과 많이 협업을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나하나 다 읽고 자랑하고 싶지만 저희가 정량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넥스트 로컬에 할애하면서 이 회사를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어 담아보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이 하나 있다면 저희가 강진 지자체 납품이 실제로 되어서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좀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강진을 담은 제품이니만큼 강진 지자체에서 선물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진뿐만 아니라 외국인 선물용으로 지금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아직 이 장표에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미니어처 청자가 들어있는 제품을 중심으로 외국인 선물 용도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어쨌든 저희가 지원 사업이긴 하지만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자랑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들. 네, 향후로 로컬을 말하는 브랜드 피오니앤 수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오니앤 스완이 김민지 대표님의 발표였습니다. 강진을 담은 청자 베스밤, 강진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선물로 자리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이 피오니앤 스완이라는 이름을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늘 또 이 이름의 의미까지 좀 전달을 해주셔서 앞으로 강진, 이 청자 베스밤을 기억할 때 이 피오니앤 스완이의 이름까지 같이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벌써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두 팀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제3양조와 어그리푸드 컴퍼니가 해주시겠습니다. 이 넥스트로컬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이 지역과 아무런 연고가 없었지만 이 넥스트로컬을 통해서 이 지역과의 연계가 생기고 이 연계를 더욱더 지속적으로 이제 지속화하시려고 하는 그런 창업팀의 스토리입니다. 먼저 경남 고성군 지역사를 활용하여 전통 방식의 소주 제품을 개발하고 양조장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제3양조의 최영경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남 고성의 유기농 찹쌀로 전통 방식의 소주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제3양조입니다. 네, 먼저 저희 제3양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양조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소규모 우리술 양조장으로 찹쌀을 활용한 제3탁주 그리고 증류주를 첨가해서 만드는 강화주류인 제3과주를 현재 시판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성하면은 강원도에 있는 고성을 떠올리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연계한 팀은 경남에 있는 고성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남쪽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남 고성에서 가장 유명한 건 공룡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경남 고성의 바닷가 앞에 있는 실제 공룡 발자국 사진입니다. 저런 발자국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지역에서는 공룡을 활용한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고향이기도 합니다. 보이시는 사진은 제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진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조부모님 때부터 경남 고성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경남 고성은 소멸 위기 지수 0.7%에 굉장히 위험한 소멸 고위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넥스트로컬 공고를 처음 봤을 때 제 고향이기도 한 경남 고성이 연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있어서 꼭 언젠가 한 번쯤은 제가 양조라는 사업을 하면서 고향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이 넥스트로컬 사업으로 제가 진행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2개월 동안의 저희의 지역 조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개월 동안 지역의 이해관계자 47명과 미팅을 하였으며 지역에 있는 소규모 농가, 지역에 있는 문화 관광 단체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포함하여 총 지역 탐방을 20여 곳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탐방을 통해서 저희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와 그리고 저희의 제품에 입힐 수 있는 스토리 콘텐츠를 조사 발굴하였습니다. 실제 저희가 2개월 동안 지역 조사를 통해서 발견해낸 고성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대표 농산물인 쌀이었습니다. 고성군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이 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른 유명한 브랜드의 쌀보다 인지도가 높지 않아서 실제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공에서 수매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공 수매는 농가 경쟁력 하락을 일으키고 있었고요. 실제 저희가 경남 고성군의 농업기술센터 담당자와 인터뷰한 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규모 농가의 가공용 쌀로의 전환을 열심히 시도하고 있지만 실제 많은 농민들이 판로 개척의 어려움으로 가공용 쌀로의 전환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제3양조가 경남 고성군의 쌀을 계약 구매해서 경남 고성군 소규모 농가의 가공용 쌀 재배를 견인하고 그리고 고성군의 쌀을 활용해서 만든 증류 소주를 국내외에 판매하여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의 지역 협력 파트너인 고성군의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고성 오광대 보존회와 협력하여 지역을 좀 더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트랙 2 추진 과정입니다. 저희는 단식과 다단식 복합 증류 방법을 사용하고 고성군의 유기농 찹쌀을 활용해서 현재 고품질의 소주 5종과 과주 1종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의 문화 콘텐츠인 고성 오광대 보존회와 MOU를 체결하여 고성 오광대에 있는 콘텐츠를 활용한 패키지 디자인을 현재 개발 중이며 향후 2023년 관광기념 공모전에 출품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성군의 양조장 조성을 위해서 지역 부동산 조사 및 고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고성군의 도시재생센터 대상지의 양조장 조성을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실제 제가 지역의 양조장 조성을 위하여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서울과 고성을 오가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는 2023년 상반기 내에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2023년 하반기에 고성군 내 소주 증류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24년도에 실제 증류주 제품을 출시하고요. 그리고 24년 하반기에 해외 수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3양조 저희가 잘 만들 수 있는 어떤 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수도권에 있는 소비자와 그리고 저희가 농산물을 실제로 가져다 쓰는 경남 고성인 지역 그리고 그 지역에서 실제로 농산물을 만드는 소규모 농가들을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교류의 원을 만들어서 이들을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희 경남 고성군 쌀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3양조 최영경 대표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성 오광대 콘텐츠를 활용한 패키지 디자인 개발과 앞으로 고성에서 계획하고 계신 소주 증류소 조성이 잘 되기를 저 또한 진심으로 다해서 기원하겠습니다. 이 소주 증류소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말로만 들으면 어려울 것 같고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이해도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또 지역 로컬 출신이시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나 어떤 노하우를 바탕으로 굉장히 또 멋진 공간을 조성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못난이 깻잎을 활용한 한국의 허브 시즈닝을 제조하기 위해 밀양의 농가와 연계하며 이 공장 설립까지 또 계획을 하고 계시는 이 어그리푸드 김보형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밀양의 농산물을 활용하여 코리안 시즈닝을 제조하고자 하는 어그리푸드 컴퍼니 대표 김보영입니다. 저희는 첫 번째 밀양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원래는 밀양 얼음골 사과로 어린이용 제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근데 얼음골 사과는 사과 자체로 상품성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가공을 했을 때 수익성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외에 몇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전체 사업을 피보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즈닝을 만들게 된 계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식품 산업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산 원재료 사용량은 수년째 31% 수준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산 원재료 사용량을 조금이나마 더 사용할 수 있는 거에 이바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후변화로 최근에 못난이 농산물들이 너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채소나 과일 등 전체 생산량의 약 30% 가까이가 못난이 농산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식품 산업은 현재 비건이 열풍입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이후로 집밥의 인기는 더해졌는데 최근 물가 상승으로 조미료 시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조미료는 모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은 못난이 농산물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저희가 지역 조사를 하다 보니 밀양은 전국 깻잎의 총 생산량의 40% 이상이 밀양에서 생산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그만큼 충분한 공급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밀양 깻잎은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에 등록되면서 그 품질과 명성, 역사성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원재료는 바로 밀양 깻잎, 특히 못난이 깻잎입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시즈닝을 제조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즈닝을 주로 소비하는 3040 세대 위주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을 사전 설문조사를 해보니 81.3%가 구입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힘입어 시즈닝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농가 2곳과 직거래 계약을 맺었고 인근의 제조 공장에서 저희는 제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만의 특별한 제조 방식을 더해서 시즈닝에서 중요한 색과 맛, 향을 더할 수 있게 되었고 필요에 따라 저희는 기계를 자체적으로 변경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저희는 첫 번째 시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검증도 받아봤습니다. 저희는 지역 가게, 농가 그리고 문화와 콜라보하여 지역과의 상생 방안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저희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깻잎이 외국에서는 기능성 식품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까요?
저희는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이 해외에서 더 큰 가능성이 있을 거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검증하기 위해 저희는 넥스트로컬을 통해 총 3번의 해외 박람회를 갔었고 단순히 해외 사람들의 입맛이 궁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들고 갔던 샘플을 저희는 3일 만에 완판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창업 이후로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화살표 아래에 있는 부분들이 저희는 넥스트로컬을 통해서 현재까지 이루어내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저희는 넥스트로컬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식품 라인업을 확대하였고 저희가 다루고 있는 농산물, 농가의 공급망, 제조 공장 역시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파트너사 역시 단단해져 저희는 올해부터가 정말로 기대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모델에서도 저희는 글로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자연이 준 고유한 선물. 저희는 우리나라 고유한 국산 원재료를 바탕으로 로컬에서 시작해서 글로벌 로컬을 꿈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그리푸드 김보영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말 진짜 많은 성과들 그리고 과정들이 좀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요. 밀양 지역 내 농가를 확보하고 그리고 지역과의 각종 콜라보를 진행한 모습이 이 정말 넥스트로컬답다고 좀 생각하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대표님의 지금 넥스트로컬을 넘어서 정말 넥스트 글로벌 해외 시장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기를 저 또한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에 대한 발표가 끝났습니다. 곧 이어서 세 번째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쉘피아와 플레이 띵캣이 해주시겠습니다. 통영의 굴 폐각 폐기물의 문제를 업사이클링 재설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쉘피아 최수빈 대표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굴껍데기 업사이클을 통해 친환경 재설제를 만드는 쉘피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통영에서 활동했는데요. 통영하면은 뭐 이순신 장군님, 뭐 충무김밥, 디피랑 등 다양한 명물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통영굴이겠지요. 하지만 이제 통영굴이 통영에서 보물인과 동시에 골칫거린 것도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굴을 수출하는 국가인데요. 이에 따라 연간 약 30만 톤의 굴껍데기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도 처리를 하지 못하여 수질 오염, 악취 유발, 생태계 파괴 등 다양한 환경 문제들이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존 재활용 사업들의 철수에 따라 현재 누적 밀처리량이 92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통영을 방문해 본 결과 가보니 이제 굴껍데기가 워낙 많이 나와서 굴로 된 담벼락들도 있고 굴로 된 산들도 있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폐기물이 발생한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좀 처리할 수 있을까를 하기 위해 원료도 분석해보고 구조도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 개발을 진행해주고 그 사업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가 이제 알게 된 것이 바로 이제 제설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제설제는 약 60만 톤으로 대부분 염화물계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겨울 염화칼슘 가격이 4배 이상 상승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이는 국내에서는 염화칼슘을 제조하는 업체가 없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제설 작업을 포기한 단계까지 왔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러한 염화칼슘을 수입 의존 물품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쉘피아는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고자 굴 폐각을 이용한 제설제 쉘피1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굴껍데기뿐만이 아니라 바지락, 꼬막 등 각종 폐각을 타 산업에서 나오는 폐기산과 결합함으로써 염화칼슘을 제조하게 되는데요. 이에 주요 원료가 모두 폐기물로 만들어진 친환경 제품을 제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업 기간 동안 통영을 방문하면서 기존에 있는 업체들과 이제 저희가 교류를 하고요. 아무래도 통영이 이제 좀 폐쇄적인 사회이다 보니까 저희가 넥스트로컬을 통해서
업체들이나 일자리 정책과의 이제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그와 저희가 병행해 가지고 연구개발을 진행해서 저희가 시제품을 저희가 원하는 단계까지 이제 끌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제품이 이제 모두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 여름부터 해서 설비들을 이제 설계해 가지고 저희가 공장 구축을 진행하게 됐고요. 이에 따라 현재 공장 구축이 모두 완료되어 올해 하반기부터 제설제 판매가 약 2,000톤 이상 판매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제품 기반으로 저희는 제설제 약 600톤에 대한 구매 예약서를 취득하였고요. 올해 1월에는 저희가 영종 도시 기반 사업단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테스트베드 실증 협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쉘피아는 국내 최고 폐각 자원화 기업이 됨으로써 환경과 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ESG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쉘피아 최수빈 대표님이었습니다. 굴 최대 생산지인 통영의 굴 폐각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환경 소재의 제설제를 제조하는 국내 최고 폐각 자원화 기업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사실 이 굴이라는 거는 또 겨울에 굉장히 많이들 보여서 이제 저도 그냥 먹는 용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굴 이제 어떻게 보면 폐각에서 새로운 활용도를 찾아서 또 업사이클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남다른 관점으로 이런 어떤 로컬 비즈니스를 펼쳐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벌써 이제 마지막 발표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지리적으로 접근성, 문화 접근성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플레이띵캣 김수영 대표님의 이제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 콘텐츠가 어떻게 지역을 만나서 또 새롭게 변화하고 그 지속 가능성을 찾으셨는지 한번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로 같이 놀자. 네, 뮤지컬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한 플레이띵캣 대표 김수영입니다. 저희는 원래는 근대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 고전 문학을 현대의 감성으로 관객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인데요. 이번에 목포를 이제 저희가 자원하게 된 계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포의 근대 역사 자원들을 활용한 이머시브 콘텐츠를 정말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학창 시절까지 목포에서 지냈기 때문에 이건 나에게 딱 맞는 사업이다라고 하고 팀원들을 설득해서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큰 목표는 근대 역사 거리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신만만하게 자원조사를 갔죠. 근데 자원조사를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제가 자라온 목포와 제가 사업으로서 다가간 10년 후의 목포는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역 파트너님 그리고 전남예총 회장님이라던가 현재 예술 종사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지역 내 청년 사업가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 단체가 어떻게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목포에 녹아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인터뷰도 하고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로 문화예술 컨텐츠를 수행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목포 분들이 융복합 혹은 이머시브라는 컨텐츠에 대해서 낯설게 느끼시더라고요. 실은 이러한 컨텐츠들은 저희가 코로나19가 이제 찾아오면서 저희에게도 익숙하게 된 컨텐츠이기 때문에 특히나 목포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저희 이제 밑에 사진을 보면 저희 청소년 때는 사람들이 되게 바글바글했던 목포역 앞에 도심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없어요. 저도 정말 놀랬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저희는 사람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그러면 사람을 이제 나오게 놀거리를 만들어서 나오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단체 생각은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는 문화예술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포의 문화예술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게 되었는데요. 요즘 국영수보다 문화예술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현재 예술국가 연계 수업을 하지 않는 비율이 0%예요. 거의 모든 학교에서 예술교육 교과 연계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목포라던가 아직 서울 지역에서 멀리 있는 지역 외 지역에서는 수업을 운영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또한 목포 같은 경우 저희가 서울 강남권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뮤지컬 학원, 뮤지컬을 배울 수 있는 단체가 전혀 전무한 거예요. 물론 강남권에 있는 학생 수와 목포에 있는 학생 수가 다르지만 그 인구수를 비교하더라도 한계도 없다는 거는 아이들이 향유를 못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융복합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아이템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뮤지컬 기본적인 클래스를 배우고 무대 체험을 함과 동시에 아이들이 예술 분야에 꿈이 있는 아이들을 진로 상담도 진행하고요. 그리고 미디어 파사드 등의 다양한 융복합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단기간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이제 제작을 하였는데요. 이거를 수행하는 준비 과정에서 실은 어려웠어요. 모집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모집 기간도 짧았고 실은 저희가 항상 하던 SNS 홍보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현수막 홍보가 최고였습니다. 저희 지역 파트너님이 추천해 주신 방법이었는데요. 현수막 홍보를 했더니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서울과 지역의 차이점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수업 기본적인 안내문도 보내드리고 이 다음을 또 스텝을 위해서 목포시청 그리고 전남예총. 왜 전남예총을 선택했냐면 목포 인근 지역을 이제 제외하고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포 인근의 무안과 강진과 해남도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MOU를 진행하였고, 근대 역사거리 앞으로 그 콘텐츠를 저희가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상인회에 소속하신 분들과 협업을 진행하여서 앞으로의 자문과 협력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트랙 2를 통해서 MVP 테스트 과정을 거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집을 통해서 기본적인 노래, 연기, 춤을 배우고 진로 상담, 1대1 상담도 하고 비대면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컨텐츠도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단한 갈라쇼 발표회를 진행하였는데요. 아이들 너무 귀엽죠. 네, 저희 이제 아이들이 4회차의 수업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학부모님과 그 외 관객들 앞에서 시연해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과 어린이들의 이제 문화예술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새롭게 알게 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역에 초등학생 유아 프로그램이 많은데 청소년의 할 수 있는 맞춤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방학 때마다 서울로 이제 배우러 가셔야 하는 수고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구성이 너무 다양해서 좋았다라는 생각과 실은 아이들은 저희와 노는 걸 더 좋아하긴 했어요. 하지만 무대에 서면서 새로운 자신감도 생기고 새로운 긴장감도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너무 짧았다. 프로그램 퀄리티에 비해서 너무 짧았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장기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개발시켜서 올해는 목포 무안 지역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 녹아들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관과 매칭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그 외 전남 지역을 전반을 대상으로 삼고 그 외에는 수도권 이외 전국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역 내에 문화예술 강사를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올해 목포 지역에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콘텐츠인데요. 첫 번째로는 목포에서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인 목포 야행축제 기간에 근대 역사 자원을 활용한 뮤지컬 공연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프리프로덕션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예술 쪽의 진로 혹은 취미로서 예술 분야에 관심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원데이 클래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일 발판으로 이제 플레이팅캣이 어떤 곳인지 아셨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겨울방학 장기 프로젝트를 크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목포문화재단 그리고 목포 외 무안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을 함께할 저희 멤버들인데요. 각자의 전공을 살려서 열심히 개발 중에 있고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도 각자의 커리어를 잘 쌓아가고 있는 멤버들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문화예술 교육으로 연결되는 그날까지 구석구석 찾아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플레이팅캣 김수영 대표님의 발표였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겪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그 부모님들 앞에서 공연을 진행하게 됐을 때 이제 굉장히 좀 그 현장이 감동적이지 않았을까 좀 상상을 해봤거든요. 이런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이제 목표를 또 시작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아이들과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넥스트 로컬 4기 주제별로 준비된 창업팀의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앞서 발표한 6개의 팀 외에도 또 최종 선발된 우리 21개 팀의 더욱 자세한 이야기가 지금 내일 14일까지 저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2층 디자인랩 오픈 라운지에서 전시 부스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정말 많이 이제 다양한 또 브랜드의 스토리들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브랜드가 나오게 됐고 또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이제 또 지역 연계성을 가져갈 것인지 또 많이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시간이 되시면 한번 들러주셔서 그 많은 스토리들 한번 좀 얻어 가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요. 지금 시간으로 지금 3시 48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저희가 10분 뒤인 3시 58분 정도부터 이제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넥스트 로컬은 저희 꿈의 연속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그런 멋진 프로젝트를 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 네트워크를 만나볼 수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로컬 상생이라는 소셜 미션을 함께 안고 갈 수 있는 사업이니까 초기 창업자들에게 더할나 역시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될 것 같고 사업의 선정이 되건 안 되건 좋은 기회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고 제가 돌아간다면 저도 참가자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원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도 저의 개인적인 그런 목표였고요. 그래서 넥스트 로컬이 그냥 지원 사업 이런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가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저는 그런 목표가 좀 있는 사업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넥스트 로컬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문경에 와서 창업을 하고 정착을 하고 바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넥스트 로컬 사업에 문경시가 참여함으로써 저희 청년들이 문경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누구에게나 문경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저희는 만족한 것 같습니다. 또 그 지역에 뭔가 대표성이 있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네트워킹하거나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팀들도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도와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넥스트 로컬은 저희 꿈의 연속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그런 멋진 프로젝트를 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 네트워크를 만나볼 수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로컬 상생이라는 소셜 미션을 함께 안고 갈 수 있는 사업이니까 초기 창업자들에게 더할나 역시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될 것 같고 사업에 선정이 되건 안 되건 좋은 기회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고 제가 돌아간다면 저도 참가자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원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도 저의 개인적인 그런 목표였고요. 그래서 넥스트 로컬이 그냥 지원 사업 이런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가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저는 그런 목표가 좀 있는 사업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넥스트 로컬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문경에 와서 창업을 하고 정착을 했으면 하고 바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넥스트 로컬 사업에 문경시가 참여함으로써 저희 청년들이 문경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누구에게나 문경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저희는 만족한 것 같습니다. 또 그 지역에 뭔가 대표성이 있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네트워킹하거나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팀들도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도와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넥스트로컬은 저희 꿈의 연속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그런 멋진 프로젝트를 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 네트워크를 만나볼 수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로컬 상생이라는 소셜 미션을 함께 안고 갈 수 있는 사업이니까 초기 창업자들에게 더할나 역시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될 것 같고 사업에 선정이 되건 안 되건 좋은 기회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고 제가 돌아간다면 저도 참가자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원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도 저의 개인적인 그런 목표였고요. 그래서 넥스트 로컬이 그냥 지원 사업 이런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가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저는 그런 목표가 좀 있는 사업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넥스트 로컬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문경에 와서 창업을 하고 정착을 했으면 하고 바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넥스트 로컬 사업에 문경시가 참여함으로써 저희 청년들이 문경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누구에게나 문경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저희는 만족한 것 같습니다. 또 그 지역에 뭔가 대표성이 있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네트워킹하거나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팀들도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도와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넥스트로컬은 저희 꿈의 연속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그런 멋진 프로젝트를 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 네트워크를 만나볼 수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로컬 상생이라는 소셜 미션을 함께 안고 갈 수 있는 사업이니까 초기 창업자들에게 더할나 역시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될 것 같고 사업에 선정이 되건 안 되건 좋은 기회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고
제가 돌아간다면 저도 참가자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원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도 저의 개인적인 그런 목표였고요. 그래서 넥스트 로컬이 그냥 지원 사업 이런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가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저는 그런 목표가 좀 있는 사업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넥스트 로컬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문경에 와서 창업을 하고 경차원을 쓰면 하고 바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넥스트 로컬 사업에 문경시가 참여함으로써 저희 청년들이 문경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누구에게나 문경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저희는 만족한 것 같습니다. 또 그 지역에 뭔가 대표성이 있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네트워킹하거나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팀들도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도와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시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넥스트 로컬 4기 이제 성과 공유의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션은 우리 넥스트 로컬 4기 지역 파트너님과 창업팀들 대표님들이 지금 또 제 옆에 계시는데요. 지난 8개월 동안 이 넥스트 로컬이라는 이 프로그램 사업화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또 활동 에피소드들이 있으셨을 거고 그 속에서 또 이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게 없으실 수가 없겠죠. 또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경험들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이제 스토리들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청년들이 이 넥스트 로컬 4기 지역 자원 조사 과정부터 사업화 과정까지 지역과 함께 살아가고 이 성장하는 모습을 이제 이어질 토크 콘서트를 통해 들어보시게 될 텐데요.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는 박현희 문경 지역 파트너님, 피키피커 신선아 대표님, 클로빙 정성경 대표님, 퓨처밀 정현욱 대표님, 우리 서스테이블 백장선 대표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의 진행에는 또 넥스트 로컬 1기로는 창업팀으로 활동을 해주셨고요. 우리 3기부터는 공주 지역의 파트너로 활동해주신 이병성 지역 파트너님이 오늘의 토크 콘서트를 같이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넥스트 로컬 4기 지역 연계 청년 창업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마이크를 우리 지역 파트너님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넥스트 로컬 4기 토크 콘서트의 진행자로 함께하게 된 이병성입니다. 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넥스트 로컬 1기부터 창업해서 공주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3기, 4기의 지역 파트너로 이제 청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청년들이 성장하면서 같이 창업을 하는 과정을 지역 자원 조사부터 그다음에 사업화까지 계속 함께 하다 보니까 느꼈던 그런 열정들이 있었는데 그 열정들을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 함께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콘서트에는 문경 지역 파트너님하고 그리고 청년 창업자분들 함께했던 8개월의 희노애락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무대 좌측 하단부터 앉아 계신 순서대로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먼저 넥스트 로컬 4기 문경 지역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넥스트 로컬 4기의 지역 파트너 문경 지역 파트너로 함께한 박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는 문경 피키피커 신선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문경 오미자를 활용한 3040 여성 타겟의 활력 강화 건강식품을 흑삼 건강식품을 만들고 있는 피키피커의 대표 신선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좌측 상단에 앉아 계신 통영의 클로빙 정선경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통영에서 예술과 역사로 새로운 여행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문화, 예술, 오디오 투어 가이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클로빙의 정선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는 진주 퓨처미래 정현욱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진주시에 못난이 딸기를 활용한 고단백 고식이 섬유 그래놀라를 만들고 있는 퓨처미래 정현욱 대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남의 서스테이블 백장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유제품 없이 해남의 쌀로 식물성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있는 서스테이블의 백장선입니다. 네, 정말 다양하죠. 네, 건강식품부터 그래놀라, 아이스크림, 오디오 가이드 건강상품까지 다양한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활동 지역도 경북 문경, 경남 진주, 통영, 전남 해남까지 다양한 곳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 이상으로 지금 20곳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그 많은 지역들 중에서 대표님들께서 이 하나의 지역을 어떻게 선택하시게 됐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선 클로빙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통영을 선택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저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10년 넘게 일을 해서 문화예술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통영에 매료되었는데요. 세계적인 음악재가 있고 한산대첩이라는 조선의 운명을 바꿨던 그런 역사가 있고, 그리고 섬과 그 바다만 봐도 되게 힐링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그런 자원이 있는 곳이 바로 통영인데, 무려 섬이 570개나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 규모별 예술인 배출하는 1위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통영에서 알려진 거는 동피랑 벽화마을, 통영 루지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관광객 후기를 봐도 뭐 통영 별거 없다 이런 후기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많은 매력적인 자원을 갖고 있는 통영을 홍보하고 싶어서 통영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피랑은 저도 가봤는데, 근데 그 이상으로 많은 매력적인 자원들을 좀 소개하시고 싶으셔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중에서도 인상 깊은 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통영이라는 프로그램 콘텐츠가 있다고 들었는데 오디오 도슨트 프로그램인데 그 도슨트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통영의 매력을 담으셨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지극히 개인적인 통영이라고 하는 콘텐츠 컨셉이 어떤 거냐면 아무런 여행 준비 없이 통영 여행에 대한 준비 없이 여행을 떠났는데 운 좋게 버스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통영 유명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통영의 개인적인 가이드가 되어서 통영의 일상을 속속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이제 여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행 콘텐츠 같은 경우는 통영의 박장 작가님이라고 하는 통영 동피랑 벽화도 그리고 세계 테마기행 여행 작가로도 참여하셨던 분이 소개를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현지에서 직접 취재를 하면서 그렇게 녹음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상의 그런 내용들을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묘미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피랑 벽화마을 가면 예쁘다 하고 사진 찍고 오기가 바쁜데 동비랑 벽화마을이 이제 벽화 프로젝트로 이제 없어질 뻔한 그런 마을이 다시 살아났다가 그래서 땅값이 엄청 올랐다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통영에 가면은 그 화로회 시장 가면은 우럭과 광어를 2마리를 3만 원에 먹을 수 있는 정말 가성비 좋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게 뚜껑 없는 시장이어서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무조건 사야 된다는 그런 통영 시장 문화, 이런 이야기들을 지역 주민의 이야기로 다 들어볼 수가 있어서 되게 생생하게 여행을 해보실 수 있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와, 네. 먹는 얘기랑 땅값 얘기 되게 중요하죠. 네. 네. 여행자가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내 이웃처럼 직접 이야기를 속속들이 듣는 그런 여행은 진짜 매력적일 것 같네요. 네. 다른 대표님들도 어떻게 지역을 선택하셨는지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다음으로는 퓨처미래 정현욱 대표님, 진주 어떻게 선택하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퓨처미래 정현욱입니다.
이제 중고등학교를 경남 진주에서 졸업을 했고요. 늘 고향에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탕에서 이제 진주시가 수출 딸기의 80% 이상을 공급하고 생산하는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논산 딸기만큼 브랜드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수출 중심인 경남 진주 이제 수출 딸기 유통 채널을 내수 시장에서 좀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면서 좋은 제품을 선보이고 싶다라는 생각에 진주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향이 진주시고 기존의 식품 제조 유통 쪽에 경험이 다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주의 설향 딸기를 활용해서 그래놀라를 제작하셨는데 혹시 진주에서 딸기 수급을 위해서 농가를 확보할 때 어떤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네, 조금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무리 진주 출신의 사람이라고 해도 외지인이었고 농가분들을 몇 군데를 뵀었습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다 환영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민하다가 지역의 이제 지역 파트너님께서 소개해주신 이제 나루와토라는 로컬 기업 대표님을 뵙고 그분께서 6차 산업을 같이 하고 있는 농가를 하나 소개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와 함께 지금의 제품을 만들면서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고요.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파트너님과 넥스트로컬 측에서 도움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향 분이 고향에 가서 사업을 하셔도 사실 지역에서 뭔가 관계 맺고 하시는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역 파트너 분이 그 역할을 해주시고 그런 관계 맺기가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스테이블 대표님, 땅끝 마을이죠, 해남 어떻게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나라에 쌀로 워낙 유명한 곳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 해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쌀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에요. 그만큼 쌀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지만 동시에 재고로 쌓이고 있는 문제가 가장 크게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는 품질은 뛰어나지만 시장성은 조금 떨어져서 시장에서 외면받는 등회쌀과 재고쌀을 사용해가지고 식물성 아이스크림을 만들고자 했고요. 특히 이 제품 아이스크림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꾸덕함과 크리미함을 똑같이 구현하기 위해서 사업화 기간 동안에 굉장히 고군분투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요. 요즘 비건 푸드, 비건 디저트도 이제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제품이 안 들어가고 그런 크리미한 아이스크림의 질감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질감을 만들고 제품을 개발하실 때 기억에 남는 좀 에피소드도 있을까요? 우선 쌀로 실제로 진짜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지는지 저희가 확인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무작정 쿠팡에서 아이스크림 기계를 사가지고 몇십 차례 저희끼리 테스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을 한 후에는 전국을 다니면서 자문을 받으러 다녔어요. 대학교부터 식품연구소, 기술센터, 공장까지 저희가 원하는 질감의 배합비를 찾을 때까지 정말 안 다녀본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찾은 배합비 가지고 만든 아이스크림을 실제로 고객들이 저희가 원하는 그런 질감과 유제품과 동일하게 느끼는지, 유제품 아이스크림과 동일하게 느끼는지 관능적인 평가를 받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남녀노소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이 어디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해남의 지역 축제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나주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가 직접 아이스크림 시제품을 1000개를 만들어가지고 시식회를 진행을 했어요. 이때 얻은 피드백으로 저희가 원료도 바꾸고 질감도 더 개선해서 상품성도 많이 높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 자원을 연계해서 창업을 한다는 게 그런 제품의 재료, 기술, 그리고 심지어 지역 축제까지 이런 기회들을 같이 연계해서 만들려면 어쨌든 지역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적절한 연결들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딱딱한 이야기였는데 이번에 좀 훈훈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8개월 동안 자원조사하고 사업화할 때
그들을 도와준 든든한 응원군이 있었죠. 지역 파트너님들 전국에. 아마 저도 넥스트로컬 1기 때 파트너가 없었어요. 저는 지역에 그때는 파트너 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지역 주민분들이나 동료들이 계셔서 많이 도움 받았어요. 이번에도 그런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같은 마음으로 아마 문경 지역 파트너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 4기 넥스트로컬의 지역 파트너로 함께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저는 지난 2021년부터 넥스트로컬 3기 때부터 지역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첫 계기를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원래 제가 지역에서 도움을 받았던 파트너님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넥스트로컬이라는 지원 사업도 없었고 그랬지만 제가 창업을 할 때 정말 든든하게 지역에서 또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여러 가지를 많이 알려주신 멘토분이 계셨는데 그 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지역에 좀 파트너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탐색을 하는 시간 동안 같이 알아봐주고 고민하고 또 그 기간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 관계 맺음에 조금이라도 더 서포트가 된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제 다른 지역 파트너님들과 또 창업팀들 또 운영하신 운영사님들 다 모두 고생하셔서 이런 오늘의 자리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파트너분들께서 이제 지역에서 뭔가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께 연결자도 되고 같이 고민하면서 기획하시는 역할도 하고 또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든든한 메이트가 되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도움을 받으신 문경 지역의 피키피커 김선아 대표님 지금 질문 먼저 하나 드릴게요. 문경하면 오미자죠. 오미자인데 이제 오미자로 하는 다양한 상품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그런 다양한 상품들이 기존에 있고 경쟁 제품일 수도 있고 그런 사이에서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도전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오미자와 흑삼을 사용한 이제 건강 스틱을 만들었는데요. 저희 제품의 차별점을 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너무 뻔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문경의 오미자를 사용한 것이 역시 저희의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미자를 활용한 식품은 굉장히 많지만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이런 건강식품군에서 오미자의 활용도는 좀 드물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런 그리고 이제 다른 제품 건강보조식품의 경우에 국외산 농축액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성분이 굉장히 뛰어난 문경의 오미자를 사용해서 건강보조식품을 만들고 또 이제 맛도 개선하고 저희는 이제 흑삼을 활용하는데 흑삼의 좀 쓴맛을 개선할 수 있고 거기다가 기능까지 강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지역 특산물을 이제 주인공으로 이제 제품을 만들 때 너무 이렇게 특산물 자체가 너무 이렇게 강조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로 과정을 통해서 이제 5060 남성 타겟의 그런 홍삼 제품의 스테레오타입에서 좀 벗어나서 이렇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제품들을 좀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네요. 네. 액상 스틱 타입을 지금 이제 출시하시기 전에 구미 젤리 타입도 시도하시고 그러면서 여러 번 피봇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지켜보신 박현희 지역 파트너님께서는 보실 때 어떠시던가요? 문경의 오미자가 전국의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오미자를 가지고 무조건 상품화, 제품화에 성공하리란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문경 창업팀들께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현재 상황과
그 상태에 집중하고 그것을 철저히 객관화해서 지역에 접근을 하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넥스트로컬은 창업 사업인 동시에 그리고 지역에 연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협력업체나 거래처들과 관계 맺음이 상당히 중요하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피키피커는 지난 사업화 과정에서 지역의 주요한 일을 하시는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본인들 사업에 피봇에 많은 반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많이 인상적이었고 또 결과를 서두르지 않고 좀 차근차근 실타래를 풀어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이제 문경에서 저희 이제 파트너님이 도움이 없었다면 이제 어쨌을까 되게 굉장히 생각만을 또 아찔한데요. 너무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훈훈하죠. 네. 좋습니다. 네. 창업도 어려운데 지역을 연계한 창업이라는 게 그만큼 청년들에게 큰 도전이고 지역에서 소중한 인연들 그리고 관계 맺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여기 계신 창업팀 분들께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계속 앞에만 제가 여쭤봐서 죄송하지만 네, 이어서 계속 피키피커 신선아 대표님 앞으로 계획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넥스트로컬을 통해서 개발한 저희 첫 제품인 나의 첫 번째 흑삼이라는 제품을 5월 중에 이제 와디즈 펀딩에서 선보일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올해 안에 새로운 제품군도 이제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저희가 브랜딩하고 마케팅하고 판매했던 경험을 좀 밑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문경 지역뿐만 아니라 또 이제 다른 지역에 굉장히 제품이 굉장히 우수하지만 이렇게 주목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다른 제품들도 발굴해내고 그래서 브랜딩하고 이렇게 판매하고 이런 것을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의 그 브랜딩과 마케팅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자체적으로 하시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해서 청년 창업자분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클로빙 대표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저희는 그 넥스트로컬 사업을 통해서 반응형 웹으로 MVP를 만들어 보았어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 테마로 그런 장소를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적화로 이제 안내를 해주는 그런 동선 안내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개발을 해서 실시간 지도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만의 지도도 만들어 볼 수 있는 형태로 이를 앱으로 구축을 할 예정이고요. 앱은 영어 버전과 한국어 버전으로 같이 개발을 해서 통영을 오시는 외국인들도 함께 활용을 해보실 수 있고 더 많은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서비스하는 범위도 올해는 한국의 서울도 그리고 프랑스의 파리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개발해서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네,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프랑스 파리까지. 반응형 웹도 저도 이제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저도 너무 흥미롭고 통영 여행할 때 꼭 사용해 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퓨처밀 대표님 혹시 앞으로 계획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제품의 브랜드명은 진주댁 마실입니다. 그 이제 고향인 진주에 가는 마음으로 만든 브랜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여러분들이 그리고 고객분들이 고향에 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제품들을 계속 지속해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나오는 딸기를 통해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타 지역의 로컬 특산물들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그 농산물이 지역의 정치까지 담아내서 훌륭한 제품으로 고객들에게 닿으면 좋겠네요.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스테이블 대표님 계획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유제품 아이스크림이랑 동일한 질감을 내는 것에 욕심을 내고 많은 자원을 투자했던 이유는 오차 없이 동일한 퀄리티일 때
식물성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고객에게 전달해주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맛의 아이스크림을 출시하고 향후에는 저칼로리와 유기농 라인까지 추가적으로 확장시키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아이스크림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텀블벅 진행 중이시더라고요. 저도 펀딩 했거든요. 네, 아이스크림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들 던져볼게요. 먼저 피키피커 대표님께 넥스트로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넥스트 로컬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은데 첫 번째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예비 창업으로 이제 이 넥스트 로컬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넥스트 로컬은 이제 제가 창업을 하기로 마음 먹고 첫 번째로 도전한 지원 사업이었고, 또 넥스트 로컬 기간 동안 또 첫 번째 사업자를 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넥스트 로컬은 저희 창업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첫 번째를 함께한 지원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업인데도 이만큼은 성과 내시는 게 좀 대단하시죠. 네, 저도 첫 번째였어요. 1기 때. 저는 넥스트 로컬은 유술램프다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제 꿈을 이뤄주는. 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네. 자, 다음으로 클로빙 정성경 대표님, 넥스트 로컬은 무엇일까요? 네. 저에게 넥스트 로컬은 포기하지 않는, 해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감사한 동반자입니다. 저도 창업이 처음이었는데 이 창업이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진짜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이 좀 있었는데 정말 넥스트 로컬 덕분에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게 될 수 있었고, 그래서 MVP를 만들어서 고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짜 MVP를 만들어서 고객을 만나다 보니까 내가 왜 창업을 하고자 했지라고 하는 그런 초심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게 다시 동기가 부여가 되면서 더 힘을 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넥스트 로컬 같은 경우는 트랙 1, 2, 3로 좀 되게 긴 호흡으로 지원을 해주시는데 정말 세심하게 되게 지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다음 단계를 꼭 넘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불끈 솟으면서, 그리고 내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꼭 지키고 싶다는 그런 책임감, 그리고 믿어주신 분들에 대해서 정말 믿음으로 보답하고 싶다는 그런 감사함이 좀 절묘하게 좀 어우러져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받게 해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넥스트 로컬 저도 1기 때부터 경험을 돌아보면 굉장히 창업자들의 단계에 맞춰서 점검하고 한 단계 한 단계 맞춰서 지원해주는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공감되는 말씀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좀 다른 질문 드려보려고 해요. 서스테이블 백장선 대표님께 팝업 스토어나 뭐 박람회, 전시 부스 이런 좀 경험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후에 넥스트 로컬 5기 후배님들이 이제 도전하신다면 어떤 조언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작든 크든 꼭 나가시는 목적을 우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축제에 나가는 이유, 박람회에 나가는 이유, 마켓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본인만의 그 이유와 이제 기준을 항상 잡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나갔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출시 전에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가장 잘 만들고 싶었던 욕심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또 전문가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수단과 창구로 이러한 방법들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출시 전이어서 판매는 할 수는 없었어요. 매출은 없었지만 저희가 원했던 목적은 모두 이루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피드백을 받아서 품질을 개선을 했고요. 소비자를 만나서 자신감도 얻었고, 바이어들 만나서 시장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비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망설여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이번에 이만큼 투자하니까 이런 걸 물어보고 와야지, 꼭 이런 걸 얻어와야지 이렇게 꼼꼼히 정리해서 나가시면은 후회 없으실 거예요. 지역 축제는 파트너 맺고 있는 지자체에서 담당 부서, 보통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관광과 담당자님이랑 미리 얼굴 도장 찍어두셔서 자리 꼭 찜해두시고, 박람회는 찾아보시면은 참가 비용 많이 지원해 주니까 프로그램 꼭 확인하셔서 참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얼굴 도장 꿀팁, 네, 엄청 중요하죠. 네. 그리고 목적을 정확히 세우고 그리고 꼼꼼하게 해나가시는 것들,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진짜 좋은 조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퓨처밀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품 제조 유통 쪽에 전문성이 있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래놀라 시장 진입할 때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을까요? 네, 너무 어려운 분야라고 처음에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건강식 파트에 이제 항상 제품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놀라에 진입했습니다. 식품 제조를 유통하면서 느꼈던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탁 생산의 경우에 제조원 분들과 얼마나 소통을 자주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제품은 100% 국내산 딸기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조원에서도 해보지 않았던 분야여가지고 딸기가 제품에 갈려서 나오거나 아예 들어가 있지 않거나 하는 문제가 많았는데 전량 반품하고 다시 재생산하는 과정까지 거치면서 지금의 제조원분들을 너무 잘 만나가지고 좋은 제품으로 고객분들에게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건강식 방향으로 이제 이 브랜드를 키워 나갈 것이며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을 조곤조곤 잘하시네요. 네. 네. 사업 창업이라는 게 계속된 도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하시고 나서도 계속 새로운 도전들이 계속 될 텐데 그걸 멈추지 않고 계속 해나가시는 것들이 또 창업자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단계들도 잘 해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창업팀의 또 든든한 우리 메이트 박현희 지역 파트너님께 질문 드릴게요. 사기 활동 지켜보시면서 많은 팀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셨는데 혹시 지역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혹시 있다면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지역에서 기존에 없던 흐름이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일이 비단 이제 내 사업만, 자기 사업만 잘해서는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창업 단계에 있는 혹은 계획에 있는 상품들을 가지고 좀 유의미한 퍼포먼스를 내는 게 또 하나의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 자원을 가지고 탐색을 거쳐서 상품화를 하고 판로 개척에 게다가 해당 지역을 또 어떤 셀링 포인트,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을 할 것인가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이 넥스트로컬 사업이고 이 사업의 연장선인 것 같은데요. 이 지난한 과정들을 이미 여러분들이 다 수행을 하셨고, 그리고 어쩌면 이제 시작이죠. 이제 제품이 나와 있거나 아니면 펀딩을 시작한 단계이시니까 어쩌면 이제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두 너무 고생 많으셨던 것 같아요. 뭔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었던 부분들도 많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1인 창업자 혹은 2인, 3인 정도의 창업팀들이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또한 많은 수고로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에서 창업을 하면서 새로운 흐름을 또 만들어야 되고 지역과 혹은 창업 분야에 그리고 청년들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일 쉽지 않고요. 특히 그것이 이제 기업으로서 제품 그리고 고객까지 연결 지점이 되게 많은 걸 하나로 일치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인데 잘 해나가시는 것들이 대단하시다고 느낍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네, 좋은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셨고요. 자, 이제
토크 콘서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넥스트 로컬 4기 다채로운 활동 스토리를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2022년 6월부터 달려온 길들이 오늘 좀 펼쳐져서 보였던 것 같아요. 소중한 노하우와 경험담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토크 콘서트에 참여해 주신 문경 지역 파트너님 그리고 4명의 창업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 넥스트 로컬 4기 지역 연계 청년 창업 콘서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병성 지역 파트너님, 저희 이 넥스트 로컬 사업의 참여자로서 그리고 이제는 지역 파트너로서 지역에 대해 너무 잘 이해하는 마음으로 능숙하게 토크 콘서트 진행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또한 이 경북 문경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앞에 이제 잠깐 나오셨던 우리 문경 지역 박현희 파트너님 그리고 피키피커 신선아 대표님과 지난 추억들이 좀 잠시 떠올랐었는데요. 이렇게 옆에서 창업가 분들이 어떤 지역 파트너분들과 함께 또 서로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금 돌아보면은 굉장히 좋은 순간들만 더 기억나고, 물론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좀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 같아서 저도 옆에서 굉장히 좀 여러 생각들을 하면서 듣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계속될 청년들이 만들어갈 우리 넥스트 로컬, 정말 청년들의 넥스트가 어떻게 더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어떤 넥스트로 더 멋진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이 험난하지만 이 창업이라는 또 의미 있는 도전을 택한 많은 로컬 지역 청년 창업가분들께 또 이런 따뜻한 응원과 격려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하니까 또 여러분들 또 많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계셔서 저 또한 굉장히 뜻깊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2022년 서울시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넥스트 로컬 4기의 성과 공유의 모든 순서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창업팀 그리고 관계자분들, 또 온라인으로 좀 아까 보니까 많이 또 댓글들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바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넥스트 로컬 4기 성과 공유회라는 시간이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시간이자 또 누군가한테는 소중한 추억, 누군가한테는 소중한 결과물로 꼭 기억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과 공유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만요. 내일인 14일 금요일까지 우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2층 디자인랩 오픈 라운지에서 넥스트 로컬 창업팀의 성과를 담은 전시 부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과 공유회를 통해서 앞서 보셨던 발표팀 그리고 토크 콘서트의 창업팀의 외에 많은 지역의 어떤 로컬 창업가분들의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꼭 한번 시간 내주셔서 들러주셔서 더 많은 이야기들과 스토리, 성과물들 한번 좀 보고 또 경험해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일 이 시간 바로 이 장소에서 전문가들의 시선을 통해 바라보는 이번 넥스트 로컬에 대한 토론회 장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일 14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이 또한 서울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또 많은 어떤 좀 성원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2시간 동안 가까이 진행을 하면서 이제 거의 좀 많은 이야기들을 좀 펼쳐보았는데요. 좀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경험하지 못한 또 이야기여서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또 이런 로컬의 창업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많이 피부로 맞닿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제 현실에서도 많이 보이실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이 창업이라는 길을 선택을 하고 오늘 이 성과 공유회를 지금 진행을 하면서 굉장한 많은 순간들이 지나갔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이 순간들이 지속될 수 있게 또 지역과 연계를 하면서 더 많은 일들을 펼쳐 나가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이 성과 공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넥스트 로컬 4기 성과 공유회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